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적을 감추면서 탈북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외교관 가족이 러시아 정부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판문점 JSA를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의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다각도로 북측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탈북 의혹과 월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탈북 의혹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이 돼서 이제 탈북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가족이 최근에 이 러시아 당국에 체포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우리 이제 당국의 공식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부 소식통들이 이제 관련 사실이 있다 이렇게 좀 네네. 사실을 인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가족 지난달 초에 북한 총영사관에서 탈출을 해서 실종 신고가 된 상황이었죠. 네네, 그렇죠. 음. 일단은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통영사관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탈출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강하게 나왔고, 예. 북한 이 총영사관 측에서는 실종 신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체포됐다는 설이 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계속 이 다른 탈출 루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러시아 영내에서 예.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을 했던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게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체포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아직까지 공식 확인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현재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감금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모스크바에 있다면 지금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 과정도 과연 이 러시아의 이 공안 당국자들이 개입이 된 건지 예. 아니면은 북한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이 북한 보위부원들이 직접 체포를 한 건지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체포가 됐다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쩌면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에 뭐 이미 지금 송환이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송환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무단 이탈을 이제 임지를 한 게 있기 때문에요. 예. 임무제에서 무단 이탈한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 경우에는 뭐 간첩 혐의,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죄목을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심각한 정치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탈북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중요한 체제에 대한 어떤 반역 행위라든가 이 반항 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명목을 지금 엮어서 특히 이 무역대표부 직원이고 가족이라 그러면 북한 내에서는 상당한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거기에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예. 보기에는 좀 엄격한 벌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예. 만약에 아직 지금 모스크바에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네네. 한다면 이들이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서 망명 의사를 밝힌다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국제법상 난민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엔 난민 지위 협약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난민 지위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탈북 특히 탈북민들에 대한 이 처우 문제를 보면은요.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이제 이 국제 여론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또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탈북민들이 이 정책 망명 의사 같은 걸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예외 없이 거의 강제 추방을 했거나 북한 송환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망명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일반적인 추세에 비춰서 적고요. 지금 근래에 특히 작년 이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이 자체가 국제 규범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볼 때는 뭐 이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강제 추방이나 북한 송환이 그동안은 좀 이뤄져 왔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뭐 우리 당국이 공식 확인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공식 확인이 된 후에 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한미군 월북 사건 이야기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국 송환을 앞둔 이제 주한미군이 판문점 견학을 갔다가 잦은 월북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월북 배경과 관련해서 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도 정확하게 왜 월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네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은 예. 일상적인 그 평균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예. 지금 그 이 본국에 지금 이 소환되는 과정에서의 행적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주변의 증언이라든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던 각종 보도들을 보면 예. 이게 특정한 어떤 그 자기 의사에 반해서 다시 말해서 끌려갔다든가 이런 거 없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일단은 월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그거를 뒤엎을 만한 다른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도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무부, 뭐 유엔, 스웨덴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아직까지 북한과의 시도가 접촉이 됐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지금 그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책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그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예. 조금 더 이번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고려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이 킹 이등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나름대로의 또 고민도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자, 시간 끌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북한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부산기항 이런 것들에 반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군사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월북 사안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의도적 시간 끌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의도적 시간 끌기일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도 도대체 지금 킹 이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킹 이병의 그동안 행적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인물이었다는 거 이것들도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일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기존에 하듯이 이걸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에도 조금은 기준에 미흡한 거고요. 예. 또 이 과거에 흔히 지금 우리가 대비되는 게 그 오토 원비어 사건을 보면 그 당시에 북한이 주장하는 건 중요한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몸값을 높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좀 자진월북을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원비어 사건 때처럼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이제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 충분한 효과가 나오기가 힘든 건데 그 도대체 신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느냐 예. 국제적인 압력이라든가 제재 예.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승적인 관점에서 송환을 한다.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심 다시 말해서 협상을 상당히 이제 바라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게 아니고 북한이 나름대로 여전히 그리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온 말을 뒤집기 힘들어서라도 계속적으로 미국하고 기싸움을 해보겠다는 심산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킹 이병의 월북 사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북한이 이 사건을 어느 쪽으로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네. 확실히 그래도 대미 협상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네, 가능성은 있죠. 근데 예. 이제 협상 카드로 꺼내들 경우에도 사실은 애매하다라는 것이 이 원비어 과거 사건 때는 협상 카드로서 유용성이 있었던 게 언제든지 북한이 임의대로 이 신병을
쉽게 얘기하면 위해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비춰준 거예요. 예. 근데 이 경우는요, 지금 자발적으로 북한에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예. 어떤 이 인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결국은 납치되거나 강제로 구금된 인물이 아니고 예.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근거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또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비어 송환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은 안 기울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앞서 좀 언급이 됐던 게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와 관련해서 북한 국방상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위협을 했거든요. 네네. 좀 눈에 띄는 게 북한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인데 그동안 뭐 국방성 대변인의 담화는 좀 종종 봤는데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방상 명의의 담화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당히 좀 북한 입장에서는 예.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그만큼 4월 26일에 이 워싱턴 선언이 북한한테 상당한 지금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북한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마 외교적인 선언이고 구체적이고 아마 손에 잡히는 어떤 조치로 이행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3개월 내에 워싱턴 선언에 담겨 있었던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죠. 예. 그 NCG도 지금 가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 핵 잠수함 입항도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략 자산 정례적 배치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이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자꾸 약한 모습을 내부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예. 외부적으로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자신들도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된 핵무력정책법상에 핵 사용 요건까지를 지금 꺼내 들면서 자신들도 언제든지 긴장을 올릴 수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42년 만에 한국을 찾은 켄터키함은 오늘 오전에 출항을 했습니다. 네네. 3박 4일 기간 동안 사실 뭐 우리 한국군과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요. 기항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좀 어떠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상징성으로 머무르게 되면 예. 북한 입장에서 또 저러다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전략자산 입항을 그러니까 이 전략 핵잠수함 입항을 계기로 해서 이걸 활용한 앞으로 공동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교류의 발전 같은 예. 것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나온 상징성이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 자, 강순남 국방상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번에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을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김여정도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지 네.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기로 한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글쎄요, 이게 북한도 같은 시대 내에도 표현이 때에 따라 바뀌는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칭하는 게 어떤 배경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한 건 하나예요. 김여정의 7월 10일 담화, 11일 담화, 17일 담화, 예. 그리고 이번에 강순남 담화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따옴표를 썼어요. 북한식 예. 따옴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가 한국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렀다라기보다는요. 재미있는 거는 7월 17일에 김여정 담화에는요. 대한민국과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미합중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미합중국과 남조선에는 따옴표가 붙질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데만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소위 한국 스스로 말하는 이러는 뜻이 내재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직은 남북한의 어떤 공존을 위한 포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한국을 어쨌든 인정을 하는 움직임이 이건 너무 섣부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데요. 핵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야 지금 워싱턴 선언에서 이 나온 확장 억제 강화의 정신이 정말 차질 없이 구현되고 있다라는 걸
북한한테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예. 또 그러므로 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구현 앞으로 계속 이 전략자산의 정례적 자산이 워싱턴 선언에 이 명기된 만큼 계속 이행이 될 걸로 믿고요. 또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죠. 자, 알겠습니다. 자, 탈북 의혹과 그리고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